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과 동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죠. 저는 코로나의 확산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요. 위험사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인간 지식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울리백은 재앙과 리스크를 구분합니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9.11 테러처럼 현실화된 사건을 재앙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재앙의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부르죠.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항생제 계란, 라돈 침대 등의 사태를 겪으며 케모포비아를 갖게 되었고, 언제든 화학물질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것은 어렵죠. 화학물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현대인은 재앙의 가능성, 즉 리스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울리백은 우리가 위험사회에서 살게 된 것은 현대가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속적으로 진보를 추구했습니다.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사회 시스템을 발전시켰죠. 진보의 이면에는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데, 이성을 동원해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현대사회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경영자는 자본과 노동력, 시간을 관리하고 생산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생산물을 얻는 거죠. 현대사회는 공장과 마찬가지로 예측,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는 반대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측, 통제 가능성이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얼마 전 HBO의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드라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발생과 사후 처리 과정을 조명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울리백이 현대사회의 주요 리스크로 꼽는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죠. 경제정책은 항상 경제 성장을 장담하고 금융상품은 늘 높은 수익을 예상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우리는 예측과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이 세계 경제 위기라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현대사회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동시에 재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의 확산을 보면서 울리백을 떠올렸던 이유는 그가 리스크의 규정과 연출을 둘러싼 갈등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리스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리스크로 인식할 만한 상황이 필요하고 그 상황을 대중이 받아들이도록 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20년 전에는 실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나무 재떨이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담배를 피우는 게 큰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흡연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흡연의 위험성을 미디어가 조명하면서 간접 흡연도 피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눈총받기 십상이죠. 그런데 흡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썩어가는 폐와 구강을 보여주고 전문가가 등장해 위험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연출했기 때문에 흡연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담뱃갑에도 혐오스러운 사진이 인쇄돼 나옵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그 위험을 체감하도록 연출하는 것이 리스크 인지에서 중요합니다. 괴사하는 폐와 구강 조직이 흡연의 위험성을 느끼게 한 것처럼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하는 비행기의 모습은 세계인들이 테러의 위험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모습은 원자력 발전소가 갖는 위험성을 깨닫게 해줬죠. 만약 우리가 9.11 테러와 원전 사고를 글로만 봤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위험을 체감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리스크를 알리려는 사람은 연출에 신경 씁니다.
테러나 원전 문제처럼 즉각적으로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후변화처럼 광범위한 문제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포괄적 개념이라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6개월 동안 지속된 호주 산불 같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만 실감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에서 지구온난화와 허리케인, 산불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후재난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물리적 위험성과 함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비행기 여행의 수치심을 의미하는 플리그스캄과 기차 여행의 자부심을 뜻하는 탁시크리트라는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용어에는 탄소 배출이 지구를 망가뜨리며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미래 세대와 지구를 공유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양광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것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연출입니다. 리스크 규정과 연출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테러의 위험성, 원전 사고의 확률, 기후변화의 원인 등의 쟁점에서 각 집단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리스크를 규정하고 연출합니다. 한편에서는 임박한 재앙의 예견과 방지 노력을 이야기하고 다른 편에서는 리스크가 과장됐음을 보여주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리스크 갈등이 벌어집니다. 혹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위험하며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으며 한국의 의료 체계와 정부의 방역 능력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위험성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 미디어를 통한 리스크 연출도 다릅니다. 리스크를 강조하는 쪽일수록 자극적인 장면과 문구를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스크의 본질이 예측과 통제 불가능성에 있기에 항상 개연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죠. 때문에 리스크 인식은 항상 불안을 동반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지우고 낙인 찍으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지난 2달간의 상황에서는 중국, 대한민국 정부,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낙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침하는 사람까지도 눈총의 대상이 됐죠. 낙인을 찍는 이유는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문제 해결도 쉬우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정부가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길 바라지만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개개인의 활동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집단 활동을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지만 정부가 가진 수단과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우리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 사회를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비롯해 기후변화, 원전사고, 유전자 변형, 경제위기, 테러 등 우리가 최근 주목하게 된 리스크는 사회와 지식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위험입니다. 대개 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분야가 뒤엉켜 있는 문제라 원인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래 예측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그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전문가도 새로운 리스크를 해결할 초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리스크에 맞춰 지식과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